녹화를 시작합니다. 가자, 마지막에 장식하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고 전영진 씨의 이야기가 지난해 9월 방송됐는데요. 11월 6일 가해자 장 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먼저 연락 와서 죄송하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현존해 있는 법 안에서는 좀 제대로 구형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약한 건 사실이죠. 좀 법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검사님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형 유지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구속하고 하거나 한 50대씩 패세니까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명심해 이 개야. 영진 씨를 향한 폭언이 담긴 녹취록은 약 700개로 직장 생활 2년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영진 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현재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진 씨는 신고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진 씨가 떠난 뒤 가족들은 산재 신청을 했고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 측은 외근이 많아 직원 간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회사 2층에 대표님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 회사에 가족분들이 2분이나 계세요. 통화 장소를 보면 사무실 이런 데서도 통화를 했고, 가해자 사무실 이런 데서 통화했고 욕하고, 이런 거 다 들었을 때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일부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가해자 증언도 있었고요. 몰랐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유가족은 가해자 장 부장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아예 진행이 안 됐어요. 4월 달에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기일이 안 잡혔어요. 기일이 잡혀야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똑같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건데 10인 이상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선입견이 생기죠. 5인 미만 절대 가는 곳이 아니야. 중소기업은 절대 가지 마라 이런 댓글도 엄청 많고, 저는 이런 거 자체가 국가에서 방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5인 미만도 똑같은 노동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예전에 뉴스 볼 때는 저런 일이 있어,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당하고만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유가족이 되어보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일을 좀 당하고 있으면 주변에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통발부터 생각하고 퇴사를 해서 그냥 다른 직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호중 씨.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치상죄, 또 사고 미조치죄, 범인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문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잣대가 적용된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인정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처벌은 이례적이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적용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여기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증거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별, 또 몸무게, 술 마신 양,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주 3병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3시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소조차 못한 것입니다. 암암리에 퍼져있던 술타기 수법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음주운전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제2의 김호중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방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요. 현행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이는 뭐 실수한 더 있어 무슨 범죄예요? 뭐 사람 죽였어요? 김호중을 옹호하는 팬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블로그를 찾아가 악플을 달며 거센 항의까지 했다는데요. 낙선운동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이제 그릇된 팬심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일부 지지자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법을 발의하지는 않았고요.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우리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양형 기준도 이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음주운전 꼼수로 자리 잡은 술타기 수법. 이번에 발의된 김호중 방지법으로 근절될 수 있을까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2차 음주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음주하지 않고 2, 3일 있다 나타나 버리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건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던 김호중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과연 그의 반성은 진심일까요?